얼마 남느냐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네. 저는 얼마 남느냐를 참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손익계산서를 보시기 원하시면 네. 이제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폼이 필요하면 뭐 폼도 다 드릴 수 있어요. 네. 저는 오시면요, 저희 매출 다 보여드리고, 뭐 손익계산서도 다 보여드리는데, 보여드리면서도 항상 말씀드려요. 이거는 제 거예요. 네. 전주님은 전주님 가게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요식업에 하실 분과 하시지 말아야 될 분들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안녕하세요. 상톡의 노승욱입니다. 요즘 솥밥이 유행이죠. 관련 브랜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또 오늘 제가 여기 안산에 왔는데 동양솥밥이라는 프랜차이즈 대표님은 또 점주로 시작해서 직접 프랜차이즈를 설립하신 이색적인 이력이 있어서 그 솥밥 시장 공부하면서 어떻게 창업하면 좋을지 공부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32살에 이제 첫 장사를 시작해가지고요. 뭐 여러 이제 프랜차이즈 이제 점주로 있잖아요. 네. 현재는 이제 동양솥밥이라는 브랜드를 이제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와, 그때는 처음에 뭘 하셨어요? 육삼냉면이라고 네.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유명하죠. 그래서 강남역 쪽에서 네. 이제 첫 장사를 시작하게 된 프랜차이즈로 시작을 하셨죠. 그쵸. 점주로서 시작을 했죠. 그러고서 이제 가맹 점주로 또 여러 브랜드를 하셨다고. 그쵸. 육삼냉면, 주실, 홍대개미, 여기 파스타. 핫한 거는 다 하셨네요. 근데 저도 이제 프랜차이즈만 한 10년 넘게 취재를 했는데 초기에 들어가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초기에 저는 조금 많이 들어간 편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먼저 하면 혁신, 늦게 하면 비용이다. 맞아요. 네, 상권이든 브랜드는 초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 초기에 들어간 다음에 네. 그거를 얼마만큼 또 유지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장사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새로운 것들을 막 해서 뭐 매출을 올린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새로운 것보다는 항상 유지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손님한테 인사 잘하고 잘 닦고 제품이 잘 나가는지 메뉴가 잘 나가는지 QSC. 네. 또 궁금하죠. 네. 네. 그렇게 이제 가맹 점주로 하시다가 네.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를 설립을 하셨어요. 근데 동양솥밥은 어떤 브랜드예요? 점주로서 했던 것들 보면은 네. 다 어느 정도 핫한 것들 그리고 연령층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이제 음식들을 하다 보니까 피로도가 너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슈적인 것들은 확실히 좋아요. 한번 딱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폭발적인 부분은 확실히 해요. 근데 이 지속력에서는 굉장히 좀 떨어지는 느낌들이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들더라고요. 프랜차이즈가 좀 유행 주기가 짧죠. 네. 근데 그 피로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조금 더 오래가는 거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메뉴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시스템들을 한국인들이 또 좋아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이제 메뉴 개발부터 시스템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메뉴를 보시면 모든 연령층이 다 좋아할 메뉴로 지금 구성이 되고 가격대 포함 마찬가지고요. 솥밥이 이제 핫하냐 핫하지 않냐라는 것들을 조금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네. 솥밥 핫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핫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조용하게 우리가 항상 먹던 음식으로서 네. 확장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픈이 뭐 1년에 100개 된다 이런 건 바라진 않고요. 조용하게 한 군데 한 군데씩 이제 소문이 나면서 그냥 편안하게 자리 잡는 메뉴, 네. 브랜드가 조금 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야지 지속력이 강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지속력을 또 뒷받침하려고 하면 메뉴 개발에 힘을 좀 많이 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좀 메뉴가 좀 많은 편이죠. 외식업이든 뭐든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뭔가 확 떠가지고 네. 이제 좀 붐이 일다가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돼서 네. 도태될 브랜드는 도태되고 네. 살아남은 브랜드는 이제 꾸준히 가더라고요. 네. 그렇게 살아남는 지속 가능한 브랜드를 이제 잘 고르는 게 네.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의 숙제죠. 네. 근데 동양솥밥은 보니까 이제 다른 솥밥 브랜드랑 좀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타 브랜드를 봤을 때는 가격대가 조금 높게 형성이 되고 주식으로서의 먹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솥밥 같은 경우는 정서적으로 다 머릿속에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따뜻한 한 끼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먹고 싶은 금액대와 편안하게 먹는 메뉴를 갖다가 손님들한테 지어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가격대 또한 8,900원, 9,900원 여기서 시작을 해서요. 네. 장어 같은 거는 22,900원. 네. 까지도 이제 형성이 조금 돼 있죠. 그래서 그 덮밥, 솥밥이라는 게 가끔 이제 일식 쪽으로 빠지거나 이제 한식 쪽으로만 빠지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중식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이밍조차도 동양이라고 이제 네이밍을 짓고 네. 거기에 이제 부제는 한중이라는 부제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게요. 여기 이제 메뉴판에 보면 삼색 삼미 동양솥밥이라고 돼 있어요. 한중의 덮솥밥. 그러니까 한식 솥밥, 중식 솥밥, 일식 솥밥 메뉴들이 이제 다 있는 거죠. 네. 되게 이제 소비자 선택권이 많이 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도
제가 이때까지 그 프랜차이즈 점주로서 한 메뉴들 자체가요. 네. 뭐 한식도 있고요, 중식도 있고, 일식도 있기 때문에. 해보셨습니다. 네. 그런 좀 다 해본 다양성에 있어가지고 또 생각이 이렇게 조금 전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메뉴 관리가 많은 것도 이제 브랜드의 경쟁력이 될 수 네.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점주들도 힘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고 관리도 그렇죠. 되고 그런 건 어떻게 제가 저희는 우선 메뉴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네. 저희가 지금 판매되고 있는 메뉴가 한 10가지라고 하면 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한 20개 정도가 돼요. 20개를 다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힘드시잖아요, 점주님도. 네네. 그래서 10개 정도를 갖다가 매장에서 운영을 하고 10개 정도는 이제 그 가게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해드려요. 아. 예를 들어서 안산점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이 좀 비중이 좀 많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일식하고 중식의 메뉴의 비중이 조금 있는 편이고요. 과천점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식의 비중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20개 메뉴로서의 네. 좀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좀 도와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프랜차이즈들이 신메뉴 나왔어. 네. 그럼 전 지점 다 해.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점주분들이 선택권이 있다. 최근에 6월 5일 날 항정 3종 세트를 만들었어요. 항정 3종 세트. 네. 저희가 이제 동양솥밥도 한중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미나리 항정, 부타 항정, 중화 항정. 이것도 한중일로 풀어서 이제 6월 5일에 이제 첫 스타트를 했는데, 네. 첫 스타트는 저희 본점에서 첫 스타트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판매 이제 반응을 좀 보고, 점주님들한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신메뉴 출시했음에다만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기존 손님들이 이제 메뉴에 이제 식상함을 느낀다. 그런 점주님들은, 우리 바로 시작을 할 거야. 근데 우리 지금 메뉴 충분히 많이 잘 판매되고 있어. 라고 하면은 2개월, 3개월, 뭐 1년 후에도 그 메뉴를 이제 신메뉴로서 이제 내보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매장마다 조금 메뉴들이 조금 저희는 다 달라요. 상권에 따라. 네, 상권에 따라요.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네. 지역마다 월세도 다르고, 판매 수량도 다르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인건비조차도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폭은 아니지만, 메뉴의 금액대조차도 그 상권에 맞게끔 조금은 조정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네네. 왜냐면은 너무 높은 월세에 너무 많은 인건비를 가지는 데 같은 경우는 금액대를 조금 올려서 가는 게 네. 점주님들이 또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메뉴뿐만 아니라 가격도 네. 저희가 좀 조정할 수 있다. 상권에 맞는 만큼만 좀 이라고 말씀. 예전에 어떤 떡볶이 프랜차이즈도 이제 강남이 월세가 비싸니까 네. 떡볶이 1인분에 500원 더 올릴 수 있게 했더라고요. 네. 처음 시작할 때 유행일 때는 손님 수로 그거를 갖다가 모든 것들을 카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행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는 월세가 높은 데에서는 버틸 수가 없어요. 저도 해봤거든요. 네. 그거를. 근데 조금 지속력을 갖고 그 점주를 조금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상권에 맞는 조금의 변동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가맹점이 몇 개 정도 되세요? 지금 9호점까지 계약이 됐고 오늘 평택역점이 첫 오픈하는 날이에요. 네. 가맹점들 월 평균 매출은 얼마 정도 나오세요? 5천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4, 5천, 네. 4천은 너무 낮고요. 네. 한 5천 정도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5천만 원 안카. 네. 그 정도는 얼마나 남아요? 저는 얼마 남는다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네. 왜냐면 남는다라는 게 이제 월세도 다 다르고, 아까. 그리고 인원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른 거고, 그리고 식자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냥 저희 이제 본점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1억 1천? 1억이 조금 넘어요. 와. 근데 이제 식자재나 뭐 어떤 변수에 있어서 손익계산서에 1%, 2%만 차이가 나고요. 100만 원, 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숫자들이 단순하게 어디 항목에 1%, 어디 항목에 1%, 어디 항목에 그게 모이면 한 5%, 10%가 되거든요. 완전 얼마 남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점주님들이 상담을 오시면 저희 손익계산서를 그냥 보여드려요. 우리는 퍼센테이지로만 이야기를 한다. 네. 이거는 몇 명 사용하냐? 저희는 오틀 기준으로 25%, 27% 거기 왔다 갔다 한다. 그 점주님이 만약에 일을 하신다? 그 25% 안에 점주님 인건비도 들어가셔야 된다. 네. 근데 보통 점주님 인건비를 영업이익에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무조건 점주님 인건비는 인건비에 포함시킨다. 25% 안에. 그래서 얼마 남느냐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네. 저는 얼마 남느냐를 참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냥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손익계산서를 보여드려요. 그 계산서에는 뭐 카드 수수료까지도 다 계산이 돼 있고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물건 산 것까지도 다 계산이 돼 있어요. 보시길 원하시면 네.
이제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 존주님들도 무조건 그거를 써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폼을 드리고. 손익계산서 네. 양식을. 네. 왜냐면 저도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전주님들이 전화 와요. 매출은 나오는 것 같은데 왜 남는 게 없어? 그럼 저도 할 말이 왜 그럴까요? 라는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그 손익계산서를 매달 써주시는 존주님하고는 이야기가 돼요. 왜? 존주님 손익계산서 한번 주십시오. 네. 저희 매장과 잘 되는 매장 저희 한번 같이 비교해봐요. 뭐 어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비용이 더 나갔는지. 숫자로 볼 수 있고 네, 네. 그건 너무 편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손익계산서도 안 쓰는 점주분들 많죠. 그거는 너무너무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솥밥이라는 게 예전에는 한정식 집에나 가야지 그쵸. 네, 즐길 수 있었는데 저희는 따로 이렇게 트레이를 제작을 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꽂아서 나와요. 네네네. 그게 이제 한 사람한테 가는 한 상이라는 느낌을 좀 내고 싶어서 네. 그게 조금 많이 변형했죠. 그리고 이거를 생각하는 게 또 코로나가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때 또 1인 식사라는 또 개념이 조금 위생 청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생겼잖아요. 개념들이. 그래서 손님 한 명 한 명당 하나의 상으로서 먹으면 좀 더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드실 수 있지 않으실까. 그리고 한상 차림이라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들어간 거죠. 네. 진짜 그 한상 차림이 되게 대접받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10,000원 이하 가격에서도 할 수 있는 네. 건 되게 분쟁력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유행이 이제 유행은 계속 돌고 돌고 그렇죠. 돌고 돌고 또 이제 새로운 게 나오고 하는데 네. 이게 지속되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솥밥이라는 건 원래부터 우리가 네, 먹는 맞아요. 음식이니까 네. 이 카테고리는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네, 맞아요. 이 안에서 변주를 어떻게 주느냐가 중요한데 그거에서 좀 확장성이 좀 네.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유연성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요. 저는 지속 가능성이 있냐 없냐가 이제 판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네.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우선 타겟층을 갖다가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뭐 판매를 할 때. 근데 저는 타겟층이 모두가 타겟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이거를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 유연성이라는 거는 저희 브랜드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뼈조각 부분은 소시라는 시스템이 잡아주고. 뭐 미나리 유행하면 미나리 풀면 되고 네. 마라 유행하면 마라 풀면 되고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게 이제 고깃집이나 네. 어떤 애들 보면 이제 뭐 딱 20대 여성 타겟 뭐 이렇게 하면 그것도 이제 뾰족한 전략일 수 있는데 네, 맞아요. 롱런하는 거는 결국은 남녀노소가 또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고깃집 같은 데가 인테리어만 되게 요란하게 하고 뭐 좀 화려하게 하고 이런 데들보다 그냥 무난한 데들이 롱런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특정 메뉴 하나만 많이 판매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저희가 한중일로 이제 컨셉을 잡았잖아요. 네. 저희 퍼센테이지를 보면 한식 메뉴가 한 50% 차지하고 이제 일식 메뉴가 30%, 그리고 중식 메뉴가 20%의 이제 판매 네. 수량이에요. 한일 중이네요. 네네, 한일 중으로 가는데 메뉴 개발을 할 때에도 그거를 생각을 하고선 저희는 메뉴 개발을 해요. 왜냐면 너무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가게 이제 색깔이 이제 흐트러지게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조금 퍼센트까지 생각해서 메뉴 개발을 하고 있고 시그니처 메뉴가 없다라는 거는 그 시그니처 메뉴가 어떠한 이슈에 들어갔을 때 판매가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저희는 시그니처 메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이슈에도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거예요. 한 3, 4개월 전에 사과값이 폭등했다. 근데 제가 사과를 굉장히 많이 대표 시그니처로 사용하는 네. 제도다. 그리고 그 가게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 메뉴 중에 그런 메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그 메뉴는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왜? 다른 메뉴들의 판매량이 라면이 고르게 다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서 시그니처 메뉴가 없는 게 다 좋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모두가 인기 메뉴다. 취향에 따라서 드실 수 있다. 네. 라는 게 저희 가게의 핵심인 거죠. 네. 그것도 새롭네요. 보통 시그니처 메뉴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없는 게 우리 강점이다. 저는 좀 많이 반대로 푼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일상식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니까 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특식이고 이제 어쩌다 한번 가는 메뉴면은 소비자들이 찾는 특정 메뉴가 있어야지 그게 또 가능할 수 있는데 그렇죠. 평소에 밥 먹듯이 이렇게 네, 올 수 맞아요. 있으니까 진짜 네. 뭐 주 5일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손님들도 계시죠. 그죠. 네. 대표님도 이제 저희 참톡의 장사 보수로 같이 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가맹 문의뿐만 아니라 이제 그냥 평소에 장사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네. 저희 참톡에서 1대1 상담 신청하시면 언제든지 네, 만나서 상담 받으실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저희도 이제 250명의 장사 고수들이 있어요. 그분들 선배 창업가. 네. 저도 장사가 선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사는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물어보러 다녀야 되고 많이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많은 정보 속에서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이게 맞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들을 갖다가 조금 많이 공부를 하면서 자기 스타일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초보 이제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그 맞다라는 것조차도 제가 맞는 거거든요. 네.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저의 스타일이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 상담 오시러 상담 받으러 오시는 점주님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저는 너무 막 실무적인 얘기보다는요, 이 점주님이 어떤 스타일이신가가 저는 더 궁금해요. 그래서 많이 좀 물어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어떤 점주님은 굉장히 공격적인 점주님이 계시고, 어느 점주님은 나의 그 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점주님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점주님의 매출과 그 공격적으로 생각하시는 점주님의 매출을 동일시할 수는 없거든요. 확실히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저는 좀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이 생각을 가지시면서 매출적인 것들은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장님께서 지금 오랫동안 장사를 하시려고 하면 사장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찾아가는 과정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오시면요, 저의 매출 다 보여드리고, 뭐 현익계산서도 다 보여드리는데, 보여드리면서도 항상 말씀드려요. 이거는 제 거예요. 네. 이건 점주님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제 겁니다. 점주님은 점주님 가게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 스타일에 맞는 매출 규모가 또 있을 수 있고. 네. 투자 금액도 다 다르고요. 그쵸. 상황도 다 달라요. 네. 후배 창업자,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좀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본인은 좀 많이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분명히 이 요식업에 하실 분과 하시지 말아야 될 분들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내가 이 서비스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장사를 하고 싶다고 오시는데 굉장히 불친절하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그 불친절함이 저한테만 불친절한 게 아니고 분명히 손님들한테도 불친절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장사를 하시려고 하면 무조건 서비스 마인드가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점주님들, 예비 창업자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느냐, 한번 좀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고매출에 대해서 조금 많이들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 고매출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 뭐 1억이다, 2억이다, 막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하시는데, 점주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력과 점주님이 생각하시는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나에게 맞는 매출로서 내가 어떤 수익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또 깊은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고매출이지만 저의 고매출이거든요. 점주님의 고매출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거 나도 고매출이야 할 거니까 지금 막 끼어든 다음에 왜 나는 안 나와? 이거는 불행해지거든요. 근데 나는 나의 생활도 영위하면서 나는 이 정도의 기대 수익을 가져간다 라고 했을 때는 또 너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주님들 진짜 많이 봤어요. 매출이 나와도 불행하신 점주님,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도 행복하신 점주님. 근데 저는 행복한 점주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고민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나는 서비스 마인드가 있냐, 손님에 대할 마음들이 있냐, 이거 해보지 않으면은 모르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 가게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 점주님들한테 체험을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한 3일 동안 오셔가지고 손님들 대응도 하고, 내가 그릇도 닦아보고 서빙도 하고, 컴플레인 가가지고 이제 컴플레인에 대해서 얘기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3일 동안 하셔가지고, 아, 내가 진짜 장사를 할 수 있겠구나. 네. 장사가 재밌구나. 그거를 느낌을 받으신 다음에, 뭐 길게 받으시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힘들잖아요. 그거 되면. 3일. 3일 정도 한번 해보시고, 이게 나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그때부터 조금씩 찾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해진 게 없어요. 장사도 스타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장님한테. 그리고 저는 프랜차이즈지만, 개인 장사를 하셔야 될 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래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제가 오신다고 해가지고요, 저희 거 하시라고 절대 말씀 안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편하게 그냥 전화 주셔도 되고요. 그냥 오셔가지고 저 찾아도 되고요. 네. 이게 통해서 찾아도 한국 통해서 저한테 그냥 전화 주면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것들로 본사 가봐라, 또 대표님 만나봐라 이러거든요. 대표님의 경영 철학, 이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 가시려는지, 네. 뭐 그런 것들을 오늘 많이 들을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창업에 대해서 무조건 고매출만 추가하지 말고 나한테 맞는 매출.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일정 수준 이상이 나오니까 또 이제 그럼요. 네. 좋습니다. 네, 동양솥밥이라는 아이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꾸준히 갈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또 경쟁력을 키우고 이제 변주를 하면서 꾸준히 이어나갈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많은 인사이트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점주분들도 계속 모집하고 계신데 잘 이렇게 성공하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